안녕하세요. 까마귀자의 톡까놓고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한번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경원 시의원님이 100만 뷰의 사나이라고 그때 그러셨죠? 네. 언제 100만 뷰? 곧 안 되겠습니까? 한 10년 걸리나요? 아, 그러십니까? 뷰가 안 올라와요. 많이 좀 봐주세요. 말만 100만 뷰. 분발합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원짜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10원짜리 변호사입니다. 강수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장 같은 거 벗고 지난주에 옷 작다고 하도 투덜거리셔갖고 빨리 100만 보 올려서 이게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우리 의원님 좀 복부를 가려드려야 됩니다. 아니 이게 펭귄 같잖아요. 이게 옷을 일부러 이런 거 주신 것 같아. 지난주에 쫓기 때문에 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쫓기 때문에 그나마 나온 거예요. 저희가 편안한 이제 복장 사복으로 괜찮으세요?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금 대구가 지금 전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핫 이슈의 중심. 이슬람 사원 때문에 말이 무척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시끄럽지는 않았더라고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 세입자들도 있었고, 그때 왜 이렇게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시끄러워졌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건지 시민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사건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2년이 넘었는데, 초기에는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면서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하나 돈을 십시일반을 내서 산 거예요. 7명이 있어요. 사서 진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한 3번 정도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5번 아닌가요? 3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5번인데 이제 3번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3번. 예. 예,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조금 해서 드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호가 맞지 않고 이런 분들이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된 거죠. 됐는데 2020년도 9월에 이분들이 칸 이스마일이라는 분 이외에 한 6분이 북구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북구청이 9월 28일 날 승인을 하고 12월 3일 날부터 이분들이 공사를 착공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모스크를 이제 건설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북구청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공사 중지 명령을 하다 보니까 이 건축주는 하등의 법적인 절차라든지 문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공사 중지를 하냐 해서 다시 소제기를 한 거죠. 21년도 12월 달에 1차 선고가 나는데 북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건축주는 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 주민들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한테 피해가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 법적인 조치는 너가 이겼더라도 이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반대해서 실력 행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뭐 조율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멈춰진 게 이제까지 끌고 왔는데, 애초 그 허가를 받을 때 이종 근린시설로 그게 종교시설이 속하는 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종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 절차는 다 거쳤어요. 예. 절차는 걸쳤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될 동안 그 유학생들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또 활동을 계속 하셨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죠?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소송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오고 갈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무단으로 우리가 뭐 협의 없이 이웃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시작을 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주민들은 언제 그런 걸 했냐, 서로 여기서부터 말이 완전히 어긋나고요.
그 공사중지명령 이렇게 했어요. 공사중지명령 굉장히 법의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고 절차를 잘 거쳐야 되는데 중지 사유를 주민들의 정서 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요걸 이유로 중지를 한다. 그리고 중지 기간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무제한 중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대책이 없군요. 네,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중지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봤어요. 이 중지명령은 법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중지명령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아주 일관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지명령 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건축에 관한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겼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적시를 안 했어요. 북구청에서. 법원에서는 결론이 났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실력 행사를 하고 막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건 말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 합의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 북구청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주체니까 중재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요. 중재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데 어떤 제안이 오고 왔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기서 하지 말고 대체 부지에서 다른 곳에서 좀 하라.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외곽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말이 갈려요. 북구청장 말씀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 예를 들면은 동형식으로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뭐 요구를 하더라. 그런 여차저차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결국 이게 잘 안 된 것 같다 중재가. 근데 이제 이슬람 쪽 분들 얘기는 그런 요구 한 적이 없고 대체 부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서 200m 거리 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왜냐하면 우리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는데 3번 정도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 학교에서 있을 때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걸어가서 다시 수업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조건만 제시를 했는데 북구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중재가 안 되는. 중재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학교 쪽에서 나온 얘기는 동아리방 정도 하나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취사는 안 되고 저녁 시간에도 사용이 좀 어렵고 주말에도 좀 사용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제 무슬림이 생각하는 기도의 장소와는 거리가 먼 장소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결렬이 됩니다. 경대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왜 그 자기들 종교 얘기 그건데 우리가 다 맞춰줘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실마리를 잘 풀어가지 않고 북구청이 부실을 좀 많이 짚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추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혐오시설 아니면 특정 건물을 지을 때 행정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사 과정에서 사원 형태가 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니 알게 됐는데 왜 그런 행정을 했는지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 막무가내식으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또 자기들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질 것 뻔히 알면서 끌고 간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북구청이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저는. 이제 건축은 신고 대상 건물이 있고 허가 대상 건물이 있는데 신고 대상 건물은 상대적으로 소규모고 허가 대상 건물은 좀 큰 규모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신고는 그런 게 없어요. 거부가 없어요. 신고는 이건 허가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도면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무슨 건물을 어떤 규모로 어떤 구조로 짓는지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양은 어떤지 다 알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쭉쭉쭉쭉 그냥 형식적으로 봤더니 법에 걸리는 건 없어. 그냥 오케이 그냥 허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높죠. 네, 제가 봤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통돼지 바베큐. 이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신 거죠. 시위를 하신 건데 전국에서 보는 그 시각들은 사실 찬반이 좀 갈리기는 하지만 부정적입니다. 한번 무슬림 학생, 유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예, 이슬람 율법에 돼지고기 자체는 굉장히 정결하지 못한 음식으로 보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돼지고기에 대한 혐오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제 아예 못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돼지머리는 이슬람을 혐오할 때 쓰는 물건으로 통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나는 싫어라는 적극적 반대 표명을 넘어서서
만약에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어지더라도 끝까지 여기서 예배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막겠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무슬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 이런 걸 넘어서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여기서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 판결까지 내려졌는데도 이런 식으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맞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자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어떤 폄하라든지 기분 나쁜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이 이슬람 사원이 거기 오고 무슬림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폭력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걱정을 하면서 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돼지고기 잔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 두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안을 이쪽에다 제시를 하고 여기 계시는 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이 해결이 돼서 건축물이 지어지고 할 건데 이 부분들은 그 건축주하고 이슬람을 믿는 그 유학생들 교수님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방법을 좀 만들어서 시민대표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구청이라든지 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구청이나 시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정리를 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맥락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혐오의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에 아마 한국 개신교가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한국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은 이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배반적인 개신교인의 행동 때문에 돌을 맞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이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그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첫인상, 선입견,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낯선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 피부색도 다르고 또 여성분들에 대한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IS 문제도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 해서 인권이냐, 재산권 침해냐, 아니면은 종교의 자유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누구든지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전 의원님 다 소중하죠. 네. 다 소중하고 개개인마다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중을 논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당사자 두 쪽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서 기관을 중간에 앉혀놓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답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장기간 끌고 가면 힘들 거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화가 나고 이러시지만 좀 자제를 좀 해주시는 게 안 맞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뭐 재산권 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자국민과 외국인이 대결하면 자국민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그런 권리가 있고요. 예를 들면 선거권 이런 거 당연히 자국민 우선.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든지 신체의 자유라든지 인간이면 누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국민을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건 조금 법적으로는 맞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 주셔야 이게 뭐 서로 양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을 이미 내놓고 우리 말대로 따라 아니면 뭐 우리 지자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끝까지 가면은요. 지금 공사 방해하시는 분들 계속 신고당하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하고 벌금 내고 그러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구청 입장에서는 이 사용 승인이라는 걸 해줘야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민원 심하면 사용 승인 내주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지어졌는데도 사람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장기 방치가 되고 이 분쟁 상황은 계속 이어지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런 상황을 해결 못하면 지자체가 왜 있는 거겠어요? 이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프린트를 뽑아왔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인권 문제. 너희들 인권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문화니 종교니 자유니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뭐 이슬람 국가가 뭐 범죄 1위 국가들이다. 그건 아닙니다. 미국하고가 더 많았고 이제 이 문제가 여성에 관련된 여성 박해나 그 명예살인 이게 우리나라도 뭐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연료문을 받기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계속 자살을 권유를 했죠. 협박이죠, 협박. 네가 죽어야지 우리 가문이 산다. 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보니까. 양쪽 모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까 뭐 두 당사자들만 있어갖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북구청,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돈 주고 다 사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못하고. 자, 그러면은 이슬람 문화뿐만 아니고 다문화 가정.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백이민족도 아니고 단일 민족도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진짜 절벽에 서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벌써 진입을 했고. 자, 여기서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민 정책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오면서 조금 수면으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지금 이 추세로 계속 나가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지 않습니까? 지금 0.8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인구 소멸 정책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 경기, 지방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 젊은이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회의 땅이니까 단일 직장도 있고 뭐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거기 올라간 젊은이들 중에서 출산율을 통계를 따져보면 수도권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막상 올라가서 직업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거를 마련을 하고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거주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고민이 되다 보니까 출생률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임 연령층에서 아이를 안 놓으니까 인구가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 지금은 인구 소멸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본사라든지 이런 기업체가 내려와서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정주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제도적인 혜택들을 줘야 된다. 그게 저는 첫 번째가 세제 혜택으로 봐요. 국가가 쥐고 있지만 물론 자율권을 다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제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다가 권한 어느 정도 주면 지방 정부가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양질의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인구 소멸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인구 소멸 걱정을 좀 덜지 않을까. 이민 안 받아도 된다 이 소리. 아니, 이민자 정책을 논하기 전에 나는 이거부터 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은 인구 소멸 문제, 저출산 문제 딱 깨놓고 얘기해서 제1번 원인이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 한 4, 5년 돼 가는데 제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 지금 3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 결혼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아니 내수 시장이 있어야 기업이 운영이 되잖아요. 소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식 많이 놓고 교육비도 많이 쓰고 뭐 식비도 많이 쓰고 이래야 기업들이 소비가 되니까 이제 살아가는 건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뭐 외국 옛날 같으면 식민지를 개척했겠죠.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 대안은 뭐냐?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라도 한국에 와서 돈 쓰게 만들자. 그러니까 단편적인 시각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차별당하는 현실이 싫어서 내가 다 갖춘 상태에서 가정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하는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그 차별적 구조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갈 가능성 탈북민들만 봐도 대단히 희박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의식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배타성이 강하고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국가적 정체성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내 집단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우리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착화돼 있을 거예요 아마. 유럽 같은 경우에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고 뭐 난민들도 받고 이러다가 그 사람들 뭐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서 막 노숙인들 보면은 이민자들 되게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범죄율이 높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사회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적어도 중상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 아까 말씀하셨죠? 시, 구, 시민단체, 당사자들. 자, 그러면 합의를 한다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시니까 합의를 한다는 거는 누구 하나가 조금 더 도움이 더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합의점을 찾는다는 거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둘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입장에서 협의를 한다 할 때 이 일에 끝까지 왔는데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자, 대안을 그냥 개인 소견으로 대안을 한다면은 이제는요 이게 대법원 소송까지 간 데다가 골조가 올라오고 지금 벽체가 설립이 되고 진행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합의가 되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건축비,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 뭐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엄청 돈 들어갔을 거죠. 이미 사실 들어갔잖아요. 건축비는 얼마 안 들었어요. 골절만 딱 세워놨기 때문에 철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돈이 들어간 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돈 들었고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해. 공사 끝. 철거해. 철거인데 또 돈 들잖아요. 철거해. 그럼 거기는 이 사람들 여기로 못 쓸 것 같으면은 뭘 쓰겠어요. 지금 공동으로 이제 모스크를 설립하려고 이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올리고 용역 설계도면 제작하는 데만 뭐 몇 천만 원 들었을 거고. 그거 다 포기해. 아무도 보상 안 해줘 그건. 그냥 학교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건 싹 치워.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논의를 할 때는 여기에 만약에 못 짓게 할 생각이면은 못 짓게 한 생각이면 상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공사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국가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낸다 한들 지금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이걸 포기시킨다면 보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안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요. 누구나 이제 앞으로 이 상태가 그러면 누가 먼저 나자빠지느냐가 몇 년 뒤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실이 이렇다면은 승소를 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을지 여부 불투명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용 승인이 나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마찰은 끊임없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유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예배당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지자체가 됐든 누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협의를 해서 그런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들 세워주고 나서 설득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방해하겠다. 이거는 그냥 이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변호사님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죠. 건축주와 이슬람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유학을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한 800명 정도 된다던데 그 주변에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시는 동안에
자기들이 종교 활동 행위를 하려 그러면 그분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양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접점을 좀 찾아줘야 돼요. 양보를 해서. 왜냐면 중이 싫어서 절을 떠나지 절이 싫어서 중을 떠난 안 떠난다는 이야기. 절이 싫으니까 중이 거죠.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분들도 어찌 되었든 간에 자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주변의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나가려 그러면 자기들 것들을 뭔가를 조금 내놓고 포기해야지만이 이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 정말 대학원생의 박사의 연구원의 다들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유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사생활 문제에다가 재산권에 걸린 문제라서 저희들이나 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해서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구 시민으로서 조속히 한 자리에 모이셔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더 이상 그 체력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시고 협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 날씨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두부도 조심하시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독자분들 작년에 힘들었던 거 다 털어내시고 다 로또 맞으세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할게요. 우리 독자님들에게 덕담 한마디 하시죠. 2023년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통상적인 인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삶이 될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올해도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년도 저희 까마귀자의 톡 까놓고 늘 잘 지켜봐 주시고요.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손가락 해서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